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젊은 분들 앞에 서니까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우리나라 카이스트 대학이죠? 그 대학에 외국 교수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들한테 인터뷰를 다 했어요. 그래서 한국 대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 이렇게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여러 교수들한테. 그랬더니, 교수들이 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말했을 것 같아요? 한국 대학생들의 문제, 가장 큰 문제점이 뭘까라고 물어봤는데, 다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이게, 이 모양입니다, 이게. 물어봐도 대답도 안 오고, 물어보라고도 물어보지 않았던 겁니다. 참 큰 문제. 근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얼굴이 좋아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60년대만 해도 굉장히 뭐만 해결하면 됐었냐면 밥만 잘 먹고 배만 불렀으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근데 이제 한 50여 년이 흘러온 지금은 굉장히 복잡해져서 사람들, 우리 인류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축적해놨던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도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 인류가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대책을 세우고 대응을 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게 된 거죠. 보다 복잡해져 버린 겁니다. 자, 우리가 작년인가 2년 전인가 일본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안 한 거였습니다. 대학생들의 문제. 이게 시험 보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름대로 말을 하면 됩니다.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쓰나미 지진과 함께 엄청난 쓰나미가 이렇게 발생해서 어느 도시가 사라졌냐면 어느 도시가 사라졌죠? 이게 뭐 다 모르는 거예요. 신문을 안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문을 잘 안 봤기 때문에 어느 도시가 사라진 저도 사실은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좀 오래돼서 하여튼 도시 하나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 여러분들 그 영상으로 봤죠? TV를 통해서 금방 사라졌어요. 일본처럼 이 지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놓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이 된 거죠. 근데 일본뿐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자연현상이 우리 인류가 절대 대책을 세우고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지진이라든가 쓰나미라든가 가뭄이라든가 홍수라든가 기아라든가 가뭄, 이게 우리 인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연현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우리 인류가 감당할 수 없냐면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도 저희들이 이제 감당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우리가 요 근래에 우리 사회에서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만, 전혀 우리들이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도 몰라.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신문을 안 봤기 때문에 또 이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아무거나. 전혀 상상을 안 했는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도박이요? 옛날부터 도박을 다 했어. 스님들이라고 도박을 안 했겠어요? 다 했겠죠? 그게 드러나서 그러지. 스님들이 옛날부터 도박 다 했겠죠.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또 그렇죠. 선생님이 잘못했나 보죠? 하여튼 그 하나하나 뭐 금방 얘기한 것들도 하나하나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정치 사회 속에서도 우리들이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작년에 벌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정당이 두 개가 있어요. 어떤 당이 있냐면 옛날에 지금 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서울시장이 누가 됐습니까? 무소속이 된 거죠. 당이 필요 없어져 버린 거야. 세상이 변해버린 겁니다. 대책을. 당이 적어도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당의 두 개의 큰 거대 정당이 서울시장을 뺏겨버린 거죠. 누구도 한 번도 상상을 안 해봤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인류가 그동안에 축적해놨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도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럼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건가? 어떻게 우리 인류가 대응해야 될 건가? 요즘에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말이 있습니다. 신문에서 거의 날마다 신문을 자세히 보면
신문 속에 거의 날마다 가장 굉장히 중요한 말이 돌아다니고, 신문에 돌아다니는, 계속 돌아다니는 말,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아다니는 말이 우리 시대의 언어입니다. 시대적인 언어죠. 어떤 말이 있습니까? 신문을 안 봤기 때문에 또 할 수가 없습니다. SNS가 중요하죠. 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융합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누구세요? 오, 얼굴도 역시 저분들은 얼굴도 잘생기셨습니다. 융합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 인류는 한 가지 걸 가지고 대책을 세우나야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각 분야를 융합시켜야 된다는 거죠. 각 분야를 융합시켜야 우리 인류의 자연현상과 인간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책을 세워서 대응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융합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것을 물리적으로 또는 화학적으로 융합시키는 거죠. 그렇죠? 물리적인 융합이 있고 화학적인 융합이 있습니다. 융합에는. 그런데 이제 그런 물리적인 융합이라든가 화학적인 융합을 떠나서 또 하나의 커다란 융합이 필요합니다. 융합시킬 수 있는 힘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신문을 잘 안 봤기 때문에 저는 문학과 예술적인 감성으로 세계를 융합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융합이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융합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제 문학과 예술적인 정서로 융합을 시켜야 새로운 강력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융합과 같이 정서적이고 예술적인 융합을 시키려면 어떤 힘이 가장 필요하냐? 현실의 힘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실적인 힘이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대책을 절대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에서도 현실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날 빌 게이츠라는 분이 하버드를 졸업을 했어요. 그날 제가 어디를 갔냐면 강연을 안산에 있는 전국에서 컴퓨터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 모아놓은 고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아세요? 알아? 몰라? 모른다고 말을 해야지. 그 대학이 있는데,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가서 강연하면서 500명을 놓고 강연하면서 오늘 빌 게이츠 연설문을 본 사람 이렇게 물어봤더니 모든 고등학교 500명이 한 사람도 안 봤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럼 선생님들은 봤냐? 선생님들도 모르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 교육 현실입니다. 현실을 모르면 과거도 모르고 미래엔 대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문이 중요한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나는 자연이 말해주는 걸 받아 쓰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신문에 대한 얘기를 주로 많이 하라고 여기 있는 인간들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늘 신문 얘기를 이렇게 주로 한 40분 동안 할 겁니다. 그래도 되겠죠? 네. 제가 사는 곳이 전북 임실군 덕침면 장산리라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임실에 뭐가 유명합니까? 내가 임실에 잘 알고 있어. 임실에 뭐가 유명합니까? 애매하게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말라면 말해야지. 임실에 제가 살고 있으면 임실에 뭐가 유명합니까? 아, 그렇죠. 섬진강 김용택 씨 유명하죠. 아, 내 얘기를 들어온 사람들이 내 얘기를 해야지 무슨 취지 얘기를 하고 그랬어. 말도 안 돼, 이게. 이렇게 정서적으로 이렇게 융합이 안 되는 거죠, 나오고. 조그마한 마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책을 읽을 기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책을 읽는 사람이 동네에 2장만 글씨를 알았어. 2장만 글씨를 하기 때문에 2장을 그 사람이 계속 했어. 몇 년 동안 해버린 거야. 너 다른 사람이 2장을 써야 책을 그릴 줄 모르니까. 비료값도 적어야 되고 막 적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장님만 글자를 알았으니까 나머지는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동네에 책이 없었어요. 책이 없었겠죠. 책을 읽을 수가 없었어. 교과서 외에는. 중학교를 갔는데 중학교 가서도 책을 읽을 수가 없어. 순창 중학교를 갔는데. 순창에 뭐가 유명해 또? 먹을 것들이니까 다 기억을 잘하는 거예요. 순창에는 김병로 선생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김병로 선생님 누구인지 아시죠? 초대 대법원장. 봐봐, 이게 좀 이렇게 뭘 하기 어떻게 되겠어? 여기를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먹을 것만 찾는 사람들한테 뭔 얘기를 하겠어? 자, 어쨌든 중학교 때도 이렇게 책을 읽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집에서 순창에서 집에까지 우리 집에서 순창까지 가려면 40분 걸어 나와서 버스를 타고 순창까지 12km를 가야 돼요. 근데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갈 차비만 주고 올 차비는 안 줘요. 그러면 토요일 날 자취를 하고 토요일 날 순창에서 46km를 걸어와야 돼요. 그렇게 돈이 없었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나도 나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벌어졌습니다. 제가 신문을 봤습니다. 절대 돈이 없어. 어떻게, 지금도 그게 불가사의예요. 어떻게 신문을 봤는가 모르는데 내가 최초에 본 신문은 동아일보였습니다. 이건 조선일보 기자가 와 계시는데 미안하지만 제가 최초에 본 신문은 동아일보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 신문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신문 나만 봤기 때문에 신문 한 장이 학교를 다 돌아다녀. 고등학교 3학년들이 다 봐요. 신문 집에 갖고 갈 때는 너덜너덜 거지가 다 되고 못 갖고 가. 다 찢어져 버린 거예요. 신문을 본 거죠. 그때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데모를 굉장히 많이 할 때입니다. 그때 68년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데모가 심할 때인데 그 신문을 영향에 의해서 우리 학생들이 데모를 한 적이 있어요. 하다가 말았지만 불발됐지만 어쨌든 신문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을 들여다봤던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들여다봤던 거죠. 그리고 제가 선생이 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선생이 돼가지고 이제 덕지초등학교, 내가 졸업은 덕지초등학교 선생이 돼가지고 제일 처음에 본 게 뭐냐면 신문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아주 옛날에 35가구가 살았는데 그 35가구가 사는 마을이 그 마을로 내 신문이 오는 날 나는 늘 평생 신문을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신문을 기다리는 일이 내 일이야. 이제 학교에 가면 학교에 신문을 지방지와 서울 중앙지를 하나씩 받습니다. 모든 관공서들이. 학교에 오는 우체부가 오토바이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왔죠, 처음에. 자전거를 타고 오는가 안 오는가를 봐서 자전거를 타고 오면 빨리 내려가서 얼른 신문을 가져옵니다. 제가. 교장 선생님 보기 전에 얼른. 제가. 신문을 다 보는 거예요. 또 내려보내줘요. 그래가지고 중요한 기사들은 다 오렸습니다. 제가 한 10년 동안 신문 기사를 오려서 스크랩에 모려놓은 것이 큰 가마니로 한 가마니가 되었습니다. 모든 기사 중에 문학 기사, 내가 문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문학 기사를 오려둔 게 거의 한 두 가마니 정도 됐는데 저희 집이 새 가지고 창고에 뒀는데 새 가지고 그게 다 젖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버렸습니다. 너무 속상했죠. 그 신문 소설도 다 한수산 씨가 조선일보에 연재를 한 소설도 다 그 부초인가 뭘 다 이게 스크랩에서 막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하여튼 선생을 하면서도 신문을 봤죠. 신문이야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한꺼번에 다 보여주는 내 가장 큰 지식 창고였습니다. 신문 속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인류의 모든 일어난 일들을 완벽하니 엑기스만 쑥 뽑아가지고 모든 분야를 싹 그 속에 딱 담아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 공부만 해도 제가 신문을 지금 본 지가 고등학교 3학년 때가 68년도였습니다. 지금까지 신문을 본 세월을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선생을 하면서 신문을 보면서 처음에는 문학 기사만 보다가 이제 점점 시야가 넓어져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고 경제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다음에 사회에 관심을 갖게 되죠. 모든 분야에 바둑까지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신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거의 완벽하게 다 소화를 해내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신문을 보다가 우리 안사람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안사람이 또 시골을 찾아와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안사람은 전혀 우리가 돌아가는 세상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나하고 결혼을 하면 신문을 봐라 그랬습니다. 신문을 보는데 뭘 보냐면 반드시 사설을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안 사람은 전혀 신문을 안 본 사람이 뛰면 처음에 신문을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럼 내가 확인을 합니다. 사설을 읽었느냐. 사설에 대해서 오늘 사설을 얘기해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 사람이 지금까지 그때 한 25년 전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한 사람이 신문을 안 본 날이 없습니다. 거의 모든 신문을 다 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신문은 세 개를 봅니다. 하나는 지역 신문을 보고 있어요. 지역에서 일어나는 신문을 봅니다. 내가 전라북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내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도지사님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순창군수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서울에서 나오는 신문을 두 개를 봅니다. 하나는 가장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든 신문 하나를 보고 하나는 가장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신문을 하나를 보고 있습니다. 금방 그 이야기는 안 해도 되고 어쨌든 안 사람에게 신문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들이 두 명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들에게도 반드시 신문을 보게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신문 보기에 대해서 얘기를 주로 할 겁니다. 제가 잠을 일찍 잡니다. 넝쿨째 굴러온 당신을 못 보고 잡니다. 중간쯤에 자요. 끝까지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안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되었어?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8시 반에 잡니다. 되게 8시에나 8시 반에 자요. 제가 초등학교를 막 들어갔더니 초등학교에서 뭘 가르쳤냐면 선생님들이 무슨 노래를 가르쳤냐면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고 그렇게 노래를 가르쳤어요. 그때부터 저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개콘도 못 보고 자요. 그 재밌는 개콘을 못 보고 자는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쿡이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쿡을 통해서 개콘도 보고 넝쿨째 굴러온 당신도 보고 그럽니다. 제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냐면 3시에 일어납니다. 3시 반이나 왜 일찍 자니까 12시 1시에 잔 사람은 늦게 일어나죠. 근데 나는 8시 반에 자기 때문에 8시나 자기 때문에 어쩔 때는 6시에 잘 때도 있어요. 밥 먹고 바로 잘 때 있어. 그러면 12시에 일어나 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괴로워요. 근데 나는 괴로운 적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나는 잠이 안 오면 일어나 버린 사람이야. 잠을 들려고 애를 안 쓰는 사람이에요. 나는 사람들이 아이고 나는 잠이 안 와 미치겠어 이런 사람을 보면 내가 미치겠어. 잠 안 자면 되잖아. 일어나면 되잖아요. 자, 일찍 일어나서 하는 일이 신문이 되게 3시 반쯤 되면 가장 보수적인 신문이 일찍 옵니다. 일찍 와요. 제일 일찍 와요. 아주 보수적으로 일찍 와요. 그 신문을 보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보는 게 탈탈탈 떠들고 제일 뒤에를 보기 시작합니다. 제일 뒤에 사설을 봅니다. 사설을 보고 그다음에 컬럼을 찾아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문을 거꾸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꼼꼼하게 읽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건 컬럼이죠. 그냥 컬럼이란 그 신문의 컬럼은 그날 하루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던 아주 복잡하게 우리가 잘 정리가 안 되는 우리 머리로는 그런 문제를 전문가가 나타나서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를 해줘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머릿속이 편해. 내가 정리를 안 해도 이 칼럼니스트들이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일을 딱 정리를 해줘버리는 거예요. 그것만 읽으면 정리가 딱 되는 거죠. 나름대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 칼럼 쓰는 걸 전폭적으로 지지한 건 아니야. 나름대로 정리가 되는 거죠. 자, 넘기면서
다 챙겨봅니다. 스포츠, 미술, 어떨 때는 미술을 많이 하죠. 어떨 때는 건축, 어떨 때는 바둑, 어떨 때는 뭐 소설, 소설 다 있습니다. 모든 신문이 다 요일마다 다 달라요. 그걸 다 챙겨져 있습니다. 제일 앞에 정치면을 읽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읽는 건 기획기사입니다. 모든 신문이 기획을 합니다. 특별 기획을 하죠. 기획기사를 중요하게 찾아서 읽습니다. 그렇게 신문을 제일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든 신문을 다 읽고 나면 좀 있으면 이제 가장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든 신문 하나가 또 턱 떨어지는 소리가 나요. 그럼 이제 얼른 가서 그 신문을 갖다가 또 뒤에 사설부터 봅니다. 요 신문에서는 사설 오늘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사설 제목을 보고 한 두 줄 읽으면 재미없으면 안 읽어버리고 컬럼들을 다 읽습니다. 컬럼들을 읽으면 너무 재밌죠? 또 컬럼을 가장 보수적인 시각으로 정리를 해준 사람이 신문이 있고 가장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똑같은 문제를 정리를 해놔요. 그래서 두 개의 그 시각으로 자기들이 정리해놓은 컬럼을 사설을 딱 읽습니다. 환해져 내가. 그럴 거 아니에요. 머리가 복잡했다고 그냥 그 사람들이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내 대신. 그 다음에 이제 신문을 딱 다 읽고 조금 있으면 지방지 신문이 또 턱 떨어지는 소리가 나요. 희한하게도 서울에서 온 신문들이 먼저 오고 지방지가 제일 늦게 와요. 그냥 그걸 보고 그냥 그건 대충 봐도 됩니다. 전라북도에 중요하게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이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일들을 이제 점검합니다. 사설을 또 이제 제목만 봐도 뻔해. 제목만 이렇게 딱 보고, 왜냐하면 내가 늘 알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목만 봅니다. 그리고 나서 세 개를 신문을 본 거죠. 그러면 거의 1시간이 넘어요. 그리고 나서 인터넷으로 들어갑니다.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뭘 보냐면 다음에 들어가면 그날 하루 저 유럽에서 축구를 하는데 제일 멋지게 넣은 축구 골 장면이 똑 뜹니다. 그렇죠? 그걸 봐요. 그걸 몇 년을 봤더니 올해 홍명보 축구팀에서 홍명보 축구교실에 나보러 아이들 축구 강연을 좀 해달라고 왔어요. 내가 축구를 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뭔 얘기를 할까 그랬더니 다행스럽게 다음에 축구 프로를 계속 다음에서 봤던 거죠. 그래서 그 얘기만 하고 왔어. 너무 중요하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한 가지 것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 풀어먹을 때가 있다 그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각 신문을 인터넷으로 각 신문을 들어갑니다. 우리 집이 안 봤던 신문 중앙일보도 들어가고 동아일보도 들어가고 부산 한국일보 서울신문 다 들어가고 부산 국제신문하고 부산일보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 헤드라인 기사를 다 보죠. 헤드라인 기사를 다 봅니다. 이 신문에서는 무엇을 가장 어제 중요하게 달았을까? 그래서 헤드라인 다 보고 컬럼을 잘 쓰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 속에 신문마다. 그래서 컬럼을 다 점검합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인터뷰 기사입니다. 인터뷰 기사가 언제 많이 실리냐면 토요일 날 섹션에 많이 실리죠. 죄송합니다. 토요일 날 섹션에 가장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문을 제가 한 7년 정도 봤는데 거기 위클리 비지라는 게 있습니다. 위클리 비지가 신문 있는데 위클리 비지를 보면 전 세계적인 CEO들, 전 세계적인 석학,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찾아가서 하고 한국에 찾아오면 합니다. 대개 2면씩을 인터뷰 기사를 실어줍니다. 근데 다른 신문들도 토요일에는 되게 그 비즈 신문을 많이 실는데 그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실립니다. 그러면 그 기사를 스크랩을 합니다. 다 모아둡니다. 중요한 건 가 사와요 또. 토요일에 가서 삽니다. 토요일에 신문을 많이 사옵니다. 제가. 아무 때나 사와요. 그래가지고 인터뷰 기사를 다 모읍니다. 다 식구들이 일주일 내내 읽습니다. 그건 최고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인터뷰는 그 사람의 모든 생을 다 그따 집어넣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신문지 2면 양면으로 인터뷰 기사를 읽어버리면
그 사람은 모든 정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회사에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회사에서 일주일 후에 위클리 비지에 실린 인터뷰 기사를 책으로 5권으로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는 그 위클리 비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 얘기죠. 책으로 만들었어요. 딱 만들어 5권이 왔어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그게 교과서입니다. 현실 교과서죠. 그래서 인터뷰 기사를 찾아서 다 읽고 컬럼을 또 다 찾아 읽고 중요한 균형 감각이 있는 인터뷰 기사나 컬럼은 반드시 그날 좋은 인터뷰 기사나 좋은 컬럼은 다운을 받아서 내 일기장에다 집어넣어놓습니다. 그리고 꼭 아들과 딸한테 보내줍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해요. 현실을 모르면 미래를 못 보는 거죠. 과거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 아들, 딸에게 중학교 때부터 좋은 인터뷰 기사나 좋은 컬럼이나 좋은 사설이나 좋은 기사도 좋은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 기사들을 다운받아가지고 아들, 딸한테 다 쏴줍니다. 그리고 뭘 하나씩 딱 마지막으로 넣어주냐면 시를 한 편씩 딱 넣어줍니다. 선생님 왼쪽도 가끔은 봐주세요. 자, 이렇게 왼쪽도 보겠습니다. 아이고 참. 이쪽에 사람들이 있는지 내가 몰랐네. 나 이쪽에만. 왜냐면 이쪽에 이쁜 사람들이 다 있나 봐. 예. 저쪽에서 이쁜 사람을 찾겠습니다. 자, 시를 딱 한 편 보내줍니다. 짧은 시를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 딸이 시를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고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내가 그걸 보내주냐면 계속의 시를 보낼 때 어느 날 우리 딸이 이렇게 처음으로 답장이 왔어요. 아빠 대박. 이제 제발 김수영의 봄밤을 그만 보내주세요. 28번을 보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수영의 봄밤을 28번 보내준 거죠. 시를 이해해버린 거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놀라워요. 자, 핵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됩니다. 그럼 내가 그동안 내 지식을 총동원해서 객관적으로 아들과 딸한테 한 2시간씩, 1시간씩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정치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지금 무슨 당 문제가 복잡하죠? 통진당인가 무슨 당이 복잡하죠? 이 상황에 대해서 애들이 모르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애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신문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한 놈은 군대가 있습니다. 군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인터넷도 못 보고 그래요. 그래서 신문을 모아서 보내주고 시를 뽑아서 보내주고 다른 신문에 있는 기사를 뽑아서 보내줍니다. 이게 제가 아침에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가겠어요? 한 2시간 반 정도 갑니다. 그럼 몇 시가 되겠어요? 3시 반에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몇 시가 되겠어요? 6시가 됩니다. 요즘에는 지난 12월부터 한비아 선생한테 시를 한 편씩 보내고 있습니다. 또 그것도 일이야. 내가 맥없이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딸한테 내가 한비아 선생님 우리 딸한테 내가 시를 한 편씩 보낸다고 그랬더니 나도 보내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시를 또 1년을 보내니 거의 뭐 지금 5개월을 보냈기 때문에 4, 5개월을 보냈기 때문에 이게 시를 다 알아요. 그래 골치가 아파. 또 새로운 시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짜증나가지고 안 보낼 것 어쩔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어떻든 이와 같이 그래야 이렇게 그날 일어났던 세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는 신문을 한두 번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우리 딸이 이런 편지를 어느 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아빠가 나한테 가장 잘해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2가지만 얘기해 보자면 하나는 아빠가 평생 나한테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보여준 거였답니다. 영화를 보여줬어요. 메디슨 카운티의 달에도 4살 때부터 드릴까지 봤으니까. 근데 놀랍게도 어느 학교에서 메디슨 카운티 다이리를 보고 에세이를 써라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 시간이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아니 우리 딸이 4살 때인가 5살 때인가 메디슨 카운티 다이리를 봤는데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그 야한 영화였습니다. 상당히. 어느 날 차를 타고 5살 때인가 6살 때인가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딸이 고모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고모,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봤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기억을 합니다. 그걸 다시 본 거죠, 학교에서. 그래서 글을 쓰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딱 그 어렸을 때 기억이 딱 나버리는 거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영화를 보여준 거였답니다. 영화적인 상상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공부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수가 없는데 아빠, 엄마가 나한테 그걸 가르쳐줬다는 거, 영화를 보여줬다는 거야.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아빠가 내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평생 지금까지 우리 딸이 지금 몇 살이냐면 25살이에요. 25살인데 지금까지 애들이 공부를 하고 바쁜데 언제 신문을 못 보니까 아빠가 신문 중요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일들을 정리한 칼럼니스트를 다 알아. 우리 딸이 신문을 안 봤어. 내가 다 따서 보내줬기 때문에. 중요한 일들을, 중요한 우리 한반도 사회에서 일어난 중요한 일을 정리한 사설과 인터뷰 기사와 에세이와 컬럼을 다 보내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창작력, 어마어마한 창의력과 어마어마한 상상력과 현실 인식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신문을 보는 것도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계속 10여 년 계속 하다 보면 어마어마한 지식이 쌓여서 엄청난 큰 힘이 되는 거죠. 된다는 겁니다. 공부란 뭐냐면 하나를 알아서 열을 아는 게 공부입니다. 그게 공부잖아요. 우리의 교육은 어떻게 교육이 실현되고 있냐면 놀랍게도 정답을 가르쳐주고 정답을 외우기 위해서 정답을 하나 쓰는 게 우리의 교육이에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 여러분 넝쿨째 굴러온 당신은 혹시 보았는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장군이라는 아이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 꼴등이에요. 끝으로 하여튼 꼴등이야. 딱 꼴등인데 이놈이 시험을 봐가지고 끝으로 5번째가 된 거예요. 5등이 뛰어올랐어요. 저 엄마 아빠가 놀랐습니다. 축하했죠. 근데 학부형이 담임선생님이 불렀습니다. 장군이 아빠를 불렀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장군이가 시험 문제를 썼는데 놀랍게도 한 칸씩 밀렸었습니다. 그러는 거야. 한 칸씩 밀렸었어요. 시험 문제를. 그래가지고 맞아가지고 많은 시험 문제가 맞아가지고 5등에 뛰어오른 겁니다. 이게 우리 교육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답을 가르쳐주고 정답을 외우기서 정답을 쓰는 한 가지 교육만 시키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우리 세상에서 우리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다 받아들이들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힘이 없어져 버린 거야. 이것은 뭐냐면 현실 인식인 거죠.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그걸 잘 못한다 치더라도 대학생들이 적어도 대학생들이 신문 하나를 하루 종일 신문 한 부를 어떤 신문이 됐든 한 부를 신문 한 부를 안 읽고 하루를 넘어간다는 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용납이 안 돼. 나는 우리 딸한테 늘 그러죠. 적어도 대학교가 들어가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신문을 봐야 되는데 뉴욕타임즈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얘기죠. 우리 딸은 지금도 버릇이 들어있습니다. 딱 아침에 일어나면 딱 뉴욕타임즈 보는 거죠. 네가 전공하는 과목 우리 딸은 미술을 전공합니다. 미술을 전공하는 과목을 전 세계에서 어떤 중요한 전시가 일어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부터 알고 있어요. 학생 때부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신문을 봐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신문은 우리들의 삶을 절대적으로 결정해버리는 그런 가장 공부 중에 큰 공부입니다. 현실을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런 행사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5분 남았어요? 저는 4가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 삽니다. 4가지가 없는 놈들이라는 코미디 프로가 있는데 4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사는데 하나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공부란 금방 제가 얘기한 신문입니다. 어떤 책보다
어떤 전문 서적보다 신문 한 부를 한 5년만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나름대로 볼 줄 아는 눈을 갖게 됩니다. 안목을 갖게 되는 거죠. 현실 인식 위에 꿈이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였고 또 하나는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근데 환경 공부도 저는 어디서 배웠냐면 신문을 오래 보다 보니까 신문에 환경 문제가 굉장히 많이 다뤄집니다. 신문에 환경 문제를 다 오려서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신문 환경 문제 거의 말하자면 제가 지금 SBS하고 뭐라고 있냐면 방송국가 뭐라고 있냐면 전국 또랑 살 얘기를 1년 동안 TV를 찍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날. 내가 또랑 전문가도 아닌데 나하고 같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에 환경 문제 굉장히 이 신문에서 중요하게 봤기 때문에 환경 거의 전문가가 되다시피 한 거죠. 그래서 환경이 제일 앞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문학과 예술적 감성입니다. 문학과 예술적 감성을 키워주는 겁니다. 문학과 예술적 감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모두가 다 이제 예술입니다. 모두가 다 디자인인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인간입니다. 인간성을, 인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이 네 가지를 종합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게 바로 신문이라는 거죠. 저는 거의 내 생은 신문 속에서 살다시피 했어도 과언이 아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신문들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두 가지 보수적이고 진보적인 신문이 두 개가 딱 있는데 저는 두 개를 보면서 그 사이에서 균형 감각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 무슨 일을 그림에 대해서도 잘합니다. 그림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고 건축에 대해서도 신문에 건축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건축 기사를 중요하게 생각 건축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습니다. 환경 문제, 바둑, 스포츠, 축구, 공차, 꼬링 등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다 알다 보니까 내가 풍부해지고 풍요로워진 거죠. 그래서 내가 선생을 그만뒀는데 와서 일에 잘하는 것이 각 분야가 다 달라요.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에 그런 신문을 보고 나도 글을 썼을 거 아니에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 글도 써봤고 교육 문제에 대해서 컬럼도 써봤고 미술 글도 써봤고 다 써봤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토요일 날 뭐 부탁이 왔냐면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30분짜리 TV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언젠가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간단하게 글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평생 신문만 봐도 어떤 분야를 얘기하더라도 나름대로 안목을 갖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신문 얘기가 아니더라도 제가 강연을 가면 어른들이든 아이들이든 학생들이든 어린이들이든 반드시 신문을 신문을 봐야 된다는 주장을 이렇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정확한 난 저걸 준비해 왔는데 신문 얘기를 주로 하라고 그래서 그냥 생각난 대로 제가 그동안에 신문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생각난 대로 신문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안 다녔습니다. 대학을 안 다니고 선생을 했는데 지금 제가 강연을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다닙니다. 오늘은 제가 이게 잘 못 적어가지고 강연을 서울서 3군데를 합니다. 아이고, 내가 죽겠어요, 지금. 왜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찾냐면 가장 중요한 건 신문이었던 거죠. 신문이 나에게 그런 교육을 시켰던 겁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지식인들은 이렇게 말해요. 난 신문이나 텔레비를 안 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식한 사람들이죠. 현실을 모르고 어떻게 세상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저를 만났으니까 제가 신문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내일 아침부터라도 학생들이 나는 잠을 자는 걸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공부하고 싶어서 어떻게 알고 싶어서 잠을 그렇게 오래 자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찻집에 앉아서 그냥 그렇게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앉아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신문을 딱 1시간만 봅니다. 하루에 딱 이제 지금부터 정한 겁니다. 지금부터 정하죠? 자, 애매한 것들 다 정리했죠? 지금 오늘부터 정하는 겁니다. 집에 가서 내일 아침부터 인터넷이 있어. 인터넷 들어가면 되는 거죠. 신문, 종이신문 없으면 인터넷 신문. 근데 종이신문이 좋아. 종이신문을 중요한 걸 나는 다 그냥 이렇게 써놨어. 집에 가면. 중요한 신문을 다. 나중에 버리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 저를 만났으니까 저하고 이제 애매한 것들을 다 정리해서 애매한 것들을 정리해주는 가장 중요한 공부가 신문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내일 아침부터 신문을 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현장에서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이 질문판에 여러분들 질문을 미리 받았었거든요. 글을 쓴다는 건 자연이 말해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 속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하고 평생을 살았죠. 또 아이들하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두 인간들.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나 아이들이나 똑같은 게 있습니다. 똑같은 게 뭐냐면 세상을 자세히 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 요새 소쩍새가 울어요. 소쩍새 아세요? 소쩍새 소리 아십니까? 소쩍새 소리가 봄이 되면 이렇게 옵니다. 소쩍 저기 들어보셨어요? 아, 정말 그렇게. 왜? 안 들어봤어? 이상한 사람들이네 이게. 소쩍 이렇게 울어요. 우리 동네 소쩍새가. 근데 어떤 해에는 이렇게 온답니다. 소텅 이렇게 울어요. 그 해에는 흉년이 듭니다. 왜냐하면 솥이 텅텅 비기 때문에. 근데 어떤 해에는 이렇게 울어요. 솥꽉 이렇게 울어요. 네. 그 해에는 풍년이 든답니다. 네. 왜냐하면 솥이 꽉 차기 때문에. 네. 무슨 말이냐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자기의 삶으로 가져왔습니다. 세상을 자세히 들여다본 거죠. 네. 모든 나무, 모든 풀, 모든 동물들, 모든 울음소리들은 농부들이 다 자기들의 이야기로 가져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야기로 가져와서 이야기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이게 공부인 거죠, 사실은. 이게 글쓰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는다는 건 사실은 책을 읽는다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눈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공부예요. 책을 읽어서 점수를 많이 맞으면 이게 공부가 아니고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눈을 갖도록 해주는 거죠. 가장 우리들은 세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눈을 갖도록 해주는 건 신문이었던 거죠, 저는. 또 자꾸 신문 얘기하는데 이거 억지가 아니고 진짜요. 예. 진짜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잘 이해하고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가지려면 신문이었던 겁니다. 근데 농부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세계를 이 자연현상들을 쫙 읽었던 거죠. 그래서 농사를 짓던 겁니다. 햇볕이 하는 일도 이해하게 되고 바람이 하는 일을 이해하게 되고 봄비가 하는 일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가을 햇살이 하는 일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세히 보다 보니까. 그게 가장 자연이 말해주는 걸 받아 쓰는 겁니다. 제가. 농사를 짓는 어머니가 말해주는 걸 내가 받아 쓴 거야. 소텅 이렇게 그런 거. 그러면 그걸 받아서 쓰면 되는 거죠. 덕진면에 꾀꼬리가 울어요. 덕진면 꾀꼬리 아세요? 꾀꼬리 아세요? 꾀꼬리 본 사람? 안 본 사람? 놀랍게도 보도 안 하고 안 보도 안 하고 본 사람. 이해할 수가 없어. 의사 표시를 안 해. 내 주장을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답답해. 자, 꾀꼬리 이렇게 옵니다. 덕진면 꾀꼬리는. 네. 덕지조서방. 네? 덕지조서방. 덕지조서방. 3년 묵은 술값내나 이렇게 울어요. 덕지조서방 3년 묵은 술값내나 이렇게 울어요. 3년 묵은 술값. 3년 묵은 술값내나. 3년 먹은 술값내나 그 얘기예요. 왜냐면 덕지면에 조씨들이 많아요. 네. 술집이 하나 있었어. 네. 술집에서 조서방이 술을 3년간이나 먹고 네. 술값을 안 갚았는데 술집 아줌마가 죽어버렸어. 네. 그래가지고 뭐가 됐어? 원통해가지고 꾀꼬리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도 덕지면 꾀꼬리는 덕지조서방 3년 먹은 술값내나 이렇게 우는 거죠. 그럼 이제 유행어일 것 같은데. 네. 놀라웠죠. 네. 꾀꼬리 울음소리들을 자기의 이야기로 가져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가 학원에 안 가본 아이야. 글을 쓰는 것도 중요하고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책을 보게 하고 신문을 읽게 한다는 거죠. 글을 잘 쓰려면 점수를 많이 맞는 게 아니고 글을 정말 좋은 글을 쓰려면 책을 많이 읽고 많이 써보는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어떤 누구도 어떤 위대한 작가도 글쓰기에 대해서 절대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도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많이 읽고 그냥 많이 쓰는 거야. 그 수밖에 없어. 이건 고은생보로 물어봐도 그렇게 봐요. 죽은 괴테를 데려다가 놓고 살려서 물어봐도 그렇게 말할 거야. 많이 읽고 많이 쓰거라 이렇게 말할 거야.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자연이라는 게 아직 제 입장에서 너무 흐리뭉텅한 그냥 보는 존재밖에 아직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입장에서 자연을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요. 자연을 어떻게 볼 필요가 없어. 그냥 눈만 뜨고 바라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자연이라는 게요, 사실은 우리가 한 그루 나무가 있잖아요. 네. 산이 있습니다. 강이 있고 바다가 있고 이게 자연인데 한 그루 나무를 보면 이 나무가 언제 보아도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산은 언제 보아도 완성이 되어 있는 거죠. 바다는 언제 보아도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흘러가는 강물은 언제 보아도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리는 눈은 언제 보아도 완성이 되어 있고 내리는 비는 언제 봐도 완성이 되어 있어요. 자연은 언제 봐도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죠. 자연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게 언제든지 완성되어 있는 거야. 우리가 명화, 그림, 유명한 그림은 그게 왜 유명한 그림이냐면 그게 완벽하게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놀랍게도 늘 완벽하게 완성이 되어 있는 나무나 바다나 산이나 강물은 언제 보아도 새롭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좋은 시 구절은 한 번 듣고 나서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 늘 그 속에 새로움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나무는 언제 봐도 완성되어 있는데 해 뜰 때 보면 다르고 해가 질 때 보면 다르고 눈이 올 때 보면 다르고 비가 올 때 보면 다르고 바람 불면 달라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언제 봐도 완성되어 있고 언제 보아도 새로워 보이는 것이 우리는 명품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핸드백 명품을 왜 명품이라고 하냐면 어떤 핸드백은 들고 다니고 한 달쯤 들고 다닐 때 재미가 없어. 근데 명품은 맨날 들고 다녀도 맨날 기분이 좋아. 맨날 새로운 것 같아. 물론 비싸서 그렇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늘 돈을 생각하고 들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이게 500만 원짜리다라고 늘 기억을 하면서 핸드백을 들고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언제 들고 다녀도 늘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명화, 명품, 아름다운 것들은 늘 언제 봐도 완성되어 있고 언제 봐도 새로운 것들입니다. 언제 봐도 새로운 것들은 다 생명력 있고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네. 우리가 김소월 시를 100년 전에 김소월 시가 오늘날 읽어도 아주 지금도 감동적인 거예요. 200년 전에 지었던 베토벤의 월광곡을 지금 들어도 감동적인 거예요. 그건 살아있는 거죠. 네. 생명력이 있다고 그러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왜 생명력이 있냐면 그것은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나리자를 딱 보면 내가 그리 확 쏠려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그림 자체가 나를 빨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여 버리는 거죠. 자연이 아름다운 이유는, 강물이 아름다운 이유는 마음을 다 열어놓고 모든 걸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비가 오면 비를 받아들고, 눈이 오면 비를 받아들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받아들고, 해가 뜨면 해를 받아들고, 달이 뜨면 달을 받아듭니다. 나무가. 네. 그래서 늘 새롭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또 완성시켜주는 거죠. 네. 자연이 모든 것을 그래, 받아주고, 그런 거죠. 네. 네. 받아주듯이 그 자연을 그냥 네.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보냐고 그러는데 그냥 보면 되는 것이지 무슨 자연을 뭐 이게 들여다보나 자세히 보다 보면 나무가 다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죠.
마음을 느끼라고 네, 그렇게 그걸 받아서 말씀하시죠. 쓰면 되는 거예요. 네. 저는 내 그런 자연이 말해주는 걸 다 받아 썼습니다. 자연은 다 나에게 새로운 말을 해주는 거야. 그럼 받아 쓰는 거죠. 네. 네. 고개를 끄덕끄덕 예, 하시네요. 안지 모른지 모르지만 하여튼 아셨을 거예요. 네. 오 선생님이 열변을 막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 질문은 이제 사전에 받은 거고요. 혹시 강연 들으시고 지금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저요. 네. 마이크를 부탁드립니다. 앞에 주시면. 자연이다, 신분이다.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이야기로 융화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전자공학과고 대학원을 진학을 앞두고 있고요. 직접 회로를 연구할 계획이에요. 지금 대학교 안 다녀요? 지금 4학년. 아, 대학원 가신다고? 네. 네, 말씀하신 것들을 이제 제가 나중에 전문 엔지니어로 살아가게 될 텐데 네. 어떻게 융화시키면 좋을지 조언을 구해주세요. 김용택 선생의 시를 계속 시집을 사서 읽으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스티브 잡스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스티브 잡스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던져주고 갔냐면 6가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죽었습니다. 하나는 공학과 인문학을 하나로 만들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를 들어가면 문과와 이과를 딱 나눠버려요. 이제 그런 때는 지났다 그 얘기입니다. 이과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문과가 필요한 겁니다. 조상들이 시험을 볼 때 조선시대 때 무슨 시험을 봤냐면 시제를 주어서 시를 잘 지은 사람을 관리로 뽑았습니다. 내가 그때 지금도 그렇게 하면 내가 적어도 국무총리는 하고 있을 것 같아. 시를 짓는단 말은 물리가 터졌다고 말합니다. 물리란 문과와 이과를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융합시키는 거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우리들에게 그걸 말해주고 한 거죠. 이제 문과만 가지고 안 되고 이과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문과와 이과를 하나로 융합시켜야 된다는 거 얘기했고, 또 하나는 기술만 가지고는 이제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합쳐졌냐면 예술하고 융합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예술적인 것을 갖다가 안 보태면 애플이 전혀 재미가 없어요. 핸드폰도 재미가 없고 컴퓨터도 재미가 없고. 우리가 애플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좋아하는 건 뒤에 한쪽을 베어먹은 사과 때문에 좋아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삼성 갤럭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 기술만 아무리 뛰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기술에다가 뭘 보태줘야 되냐면 예술을 보태줘야 되는 거예요. 네. 예술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다 기술을 보태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시고 있는 공부를 그것만 죽으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 이제 예술이 붙어야 되는 거야. 또 하나는 스티브 잡스는 우리들에게 인간이 상상하는 모든 상상력을 현실로 가져와 버렸어요. 조그마한 내 분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이 6가지를 네 가지 없는 놈들 말고 네 가지 말고 6가지를 하나로 융합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학원을 가서 공부하실 분이 자기 전공 과목만 하면 절대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 김용택 선생님의 예술적인 시가 융합이 돼야 그게 이제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는 새로운 세계를, 커다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힘을 갖게 되는 거야. 힘을 얻게 되는 거야. 내 시를 읽어요. 좋은 조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앞서서. 네. 네. 일단 정말 감사하고요. 시집을 사인과 함께 주시면 제가 대학원 생활하면서 진짜 헌다한 게 더 오네 이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 말씀의 그 내용도 참 깊이 있고 좋지만 정말 재미있으시죠? 네. 참 이렇게 좀 선생님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질문 빨리 손 드시면 네. 앞에 계신 분. 아주 보수적인 질문과 진보적인 질문을 차례대로 읽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2가지를 읽고 나서 저는 오히려 되게 혼란스럽더라고요. 제가 한쪽으로 약간 이렇게 편향된 그랬는 것만. 네. 네.
제 두 딸 아이들한테도 그런 걸 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은데 그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처럼 그렇게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도움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두 가지 다 알아서 하세요. 자,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신분에 관련돼서. 예. 아, 신문. 네. 근데 우리 사회가 자체가 정말 우리가 정말 짜증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갈등이 있기 말해요. 갈등이라는 건 관계가 맺어질 때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갈등을 조정하고 조절해서 조화로운 세계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이제 정상적인 사회예요. 그래야 건강한 사회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너무 양당 간에 갈라져 있어요. 편가르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정말 짜증나. 그 신문, 보수적인 신문, 진보적인 신문 두 개 똑같은 신문들이야. 정말 성질나 죽겠어.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나는 내가 선거를 통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내가 사람들이 만나서 뭐 두 양쪽 편들을 다 만나봤죠. 만나서 얘기를 할 때 도대체 자기 표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너무 표는 절대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버리는 거야. 이 민주주의가 초보자들 다 기초도 안 되어 있어요. 초등교육을 잘못 시켰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초등학교 선생하면서 열심히 시켰는데 민주주의 기본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놈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현실을 인정하자면 너무 괴로워요. 근데 현실을 인정할 때만 사람이 조화로운 세상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그게 아직 미숙한 거죠. 왜냐하면 너무 역사적으로 좌파 우파가 진보와 보수가 너무 극단적으로 대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힘든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신문을 통해서 균형 감각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인정해주고 이것도 인정해줘야 되는 거죠. 그걸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오랜 세월을 가다 보면 인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 개의 신문을 보는 거죠. 균형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두 개 다 짜증날 때가 많죠. 신문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철학이 생길 겁니다. 안목이 생기겠지요. 세상을 정리하는 능력과 힘이 생기겠죠. 그래서 신문을 근데 두 개 다 똑같은 보수신문 같은데. 자,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균형 감각을 자꾸 길러가시면 되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내주시면 됩니다. 다 혼란은 있죠. 그건 다 인정해야 됩니다. 또 아이가 자연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어른들은 아이들이 노는 꼴을 못 봅니다. 특히 지금 어머니 노는 꼴을 못 봐요. 선생님 잠깐 죄송한데요. 네. 저 유치원부터 지금 중학교 2학년 큰아이가 다니고 있는데요. 한 번도 사교육을 시켜본 적이 없고요. 네. 언제나 실컷 놀으라고 말하면서 진짜로 놀렸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중간고사 수학을 48점 받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도덕은 98점 받았더라고요. 도덕은 쉬워. 도덕은 다 그렇게만 했어요. 자, 하여튼 훌륭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관심을 가져야 할 게 뭐냐면, 자연하고 놀게 해주면 됩니다. 근데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아직은 판단력이 미숙하지요. 자연하고 계속 놀다 보면, 이게 중요한 건 놀 줄 알아야 살 줄 압니다. 논다는 것은 상대가 있는 거죠. 공부는 대상일 뿐입니다. 노는 건 상대가 있습니다. 상대가 있다는 건 타협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자연과 놀려주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해가 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무에 해가 뜨고 있구나. 나무에 매미가 붙어서 우네. 알 겁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지금처럼 소신 있게 계속해서 놀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선생님 오늘 이렇게 같이 강연도 하시고 또 이야기도 같이 나눠보시면서 어떠셨는지 마무리 인사하고 저는 그 젊은 청춘들한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해야 되고 결혼해야 됩니다. 취직이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들은 자식이 취직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다 취직하기를 바라는 거죠. 나는 취직이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20살, 30살 때 안정된 직장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60살 되면 다 떨려납니다. 47, 8, 50몇 되면 다 떨려나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또 정리해줘? 애매한 것들? 너무 중요합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그 직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돈을 벌어서 나와서 행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내 삶을 창조해 가는 겁니다. 더디고 느리고 힘들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그것을 갖고 가는 거죠. 창조해 나가는 겁니다. 나는 60살 때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이건 절대적입니다. 왜 우리들은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직장은 다 월급쟁이야 되냐? 그것도 다 평생 안정된 직장이어야 되냐 그 얘기예요. 나는 이해를 못해요. 나는 우리 아들 딸을 그렇게 안 가르쳤어. 나는 늦고 더디 하더라도 네가 좋아하는 걸 찾아. 그래서 네가 하는 일을 중에서 행복을 찾아. 그런 거죠. 돈을 벌어 나와서 행복하지 말고 네가 하는 일이 행복해야 됩니다. 네 직장, 네가 하는 일을 행복하고 귀하고 소중하게 잘 가꾸어서 그게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전부 좋은 직장에 들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바깥에서 행복하려고 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왜? 20살 대학 졸업하고 왜 식당에 들어가서 서빙을 배워서 식당을 공부를 해서 왜 내가 커서 한 2, 3년 식당 서빙 배워서 식당을 이해해서 식당을 좋아하고 그 일을 좋아해서 조그마한 식당을 만들어서 그 식당에서 열심히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주고 점점점 책상 하나 들리고 또 하나 들리고 또 하나 들리고 탁자 들려서 이 사업을 안 하려고 하냐고 말이에요. 왜 다 직장 들어가고 왜 삼성 들어가려고 왜 선생만 하려고 왜 공무원 하려고 이게 평생 고생을 하냐 그 말이에요. 나 이해 못한다니까? 나 우리 아들 절대 그렇게 안 가르쳤어. 내가 내일을 가꾸면서 사는 겁니다. 내가 내일을 창조하는 거죠. 70살 때까지. 그래서 70살 때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직장이 절대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생각하는 직장, 우리 사회가 만들어놓은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이데올로기, 그 이데올로기야. 어른들은 그렇게 만들어놓고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지. 내 말 잘 듣고 내가 시킨 대로 잘하고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지 마시라 그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결혼이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학생들한테 가서 절대 어머니 말 듣지 말라고 그래요. 절대 선생님 말 듣지 말라고 그러죠. 어머니가 우리 딸이 뭐더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 우리 딸은 그렇게 말해. 우리 딸이 3번 얘기를 했어요. 선생을. 우리 어머니 한 사람이 선생을 하고 그런 거야. 왜? 방학이 많으니까. 2번째 할 때는 안 맞다는 거 있다가 3번째 하니까 그런데 엄마 그렇게 좋아? 그러는 거야. 그럼 엄마가 해 그러는 거죠. 네. 엄마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거 엄마 보라 하라고 하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걸 찾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결혼도 절대 중요하지 않아. 결혼한 사람들 다 물어보세요. 결혼했어요? 안 했습니다. 잘했어 안 하기? 결혼이 안 중요해. 중요한 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결혼 뭘 하고 결혼을 하고 그래. 너무 불쌍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어떻게든 취직을 해야지. 어떻게든 결혼해야지. 결혼해서 살아본 엄마 보러 물어봐. 엄마는 정말 결혼 잘했어? 물어봐요. 여기 어머니 계신 거. 이따 가서 집에 가서 물어봐. 자, 우리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세상이 달라졌어요. 지금 가치 있는 것들이 10년 후에 정말 가치가 있을까를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중요한 말이야. 내 말 명심하고 내 말 들어. 마지막으로 세상을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딱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무 말이 오르면 그 말을 말하자면 남이 하는 말이 오르면 그 말을 듣고 내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이야. 이게 인생을 잘 사는 사람들은 나무 얘기를 잘 듣는 사람들이에요. 공부란 다 나무 얘기니까.
남의 얘기를 잘 듣고 그 말이 옳으면 내 생각과 행동을 바꿔요. 행동을 바꾸면 운명이 바꿔집니다. 운명은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운명을 바꿀 수가 있어요. 젊은 청춘이기 때문에 생각과 행동을 바꿔서 운명을 바꿉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하는 일을 자세히 보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를 실천하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70살 먹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직장에서 떨려나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때 정말 성공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 해주신 김용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